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데미 스티븐입니다. 오늘도 GW3D 예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파이프 관련해서 파이핑 설계에 관해서 한번 들고 왔는데요. 플랜지까지 같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파이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배관 설계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전장 설계 요런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볼트 어셈블리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이 자동 홀 매치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삽입해 줄 필요 없이 홀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기능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훨씬 더 어셈블리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GW3D 체험판 또는 임시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도면도 역시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트인지 확인하고 이름을 바디로 만들어 놓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 하나 잡아줄 텐데요. 저는 이제 YZ 평면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을 그려볼 텐데요. 중심 섬을 그릴 테니까 먼저 폴리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주시고 빠른 치수로 지수를 60 그리고 150으로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렛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변을 선택해주고 필렛 값은 5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른 시수로 역시 50 정해주시고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부분 중심선이 완성이 됐죠. 이어서 요 부분도 그려볼 텐데, 요 부분은 지금 이제 데이터면을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먼저 XZ 평면이랑 똑같은 평면을 하나 옵셋해서 그려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클릭을 클릭해주고 이제 XZ 평면 클릭 그리고 옵셋을 80으로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스케치로 해당 평면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똑같이 폴리라인으로 선을 바닥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구석 걸려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호 기능으로 네, 이 역시 수평 구석이 들어간지 확인해 주시고 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른 치수로 네, 90 50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을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을 방법이 없죠. 뭐 참조선을 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제 이어서 그리던 스케치로 다시 진입해서 폴리라인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뭐 어딜 기준으로 찍어야 될지 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스케치를 그냥 단순히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케치 이 평면은 무조건 예를 들어 XY 평면에 들어왔다 하면 XY 평면에서 못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화면을 드래그 해보시면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원래 선 때문에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ESC 눌러서 기능 종료해 주시고 종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윕로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스윕로드 기능 전에도 사용했었죠. 이제 이 경로를 기준으로 원통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중간에 이제 내부 직경도 따로 줄 수 있어서 내부도 뚫을 수 있고 결국 파이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스윕로드로 먼저 선을 하나 선택해주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선도 같이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부 직경, 여기 직경이라 되어 있는 건 외부 직경입니다. 이 직경 부분은 40으로 넣어야 되는데 40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이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로드 연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로드 연결을 체크해 주시면 이 두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안 했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을 해줄 거면 로드 연결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내부 직경은 3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OT의 파이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뭐 어렵진 않았죠. 자, 이어서 스케치로 이제 아래 플랜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그려줘야 되니까 이 XY 평면을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심점 잡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원기둥 한 번 더 불러와서 중심점 잡고 대략적으로만 그려주겠습니다. 어차피 빠른 치수로 정의를 할 테니까요. 해서 사이즈를 110 그리고 80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두 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죠. 자, 연결을 해줄 때 먼저 폴리라인으로 그냥 잡고 그냥 무작정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혀 이 테두리 끝을 잇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구속 추가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이제 선을 클릭하고 이제 첫 번째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 접선을 해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두 개 클릭해 준 다음에 접선 활성화해 놓으면 이렇게 접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어서 원터치 잘라내기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소 윗부분은 필렛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원 두 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반경을 8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습관이기도 한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렛을 넣을 때는 숫자를 웬만하면 입력하고 넣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 원을 넣을 때나 선을 넣을 때는 그냥 대충 그린 다음에 빠른 치수로 정의를 하는데, 제가 필렛을 넣을 때는 숫자를 넣는 이유가 필렛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가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꼬였을 경우 뭐 클릭이나 이런 걸로 이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구속을 주는 편입니다. 빠른 치수로 8 역시 정의해 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닫힌 스케치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요 닫힌 스케치 확인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닫힌 스케치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면 어느 부분이 뚫렸고 어느 부분이 이제 채워지겠구나를 보기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스케치 평면에서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 어려우시다면 회전을 좀 하셔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기능을 종료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외곽에 이 볼트도 구멍을 내줘야겠죠. 먼저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그냥 임의 위치에 이렇게 대충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0 입력해주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하나하나 넣을 필요 없이 패턴 기능으로 이제 중심점을 잡고 여러 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패턴 기능은 요럴 때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원형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 원형 모양을 클릭해 주고요. 이제 객체 이 원을 하나 선택해 주고 중심은 이 어느 중심점으로 기준으로 회전을 할까, 요 중간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개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수가 총 6개를 넣어야 되니까 6개 해주시고요. 자, 간격각도, 피치각도 또 만약에 안 맞으면 조절해 주시고요. 먼저 이제 6개를 넣을 경우는 피치각도는 60, 간격각도는 360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퐁퐁퐁 뚫리게 되죠. 이어서 아랫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원을 그려줄 때는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수평 구속이 걸린지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 빠른 치수로 사이즈 지정해 주고요. 일단 중심점과의 거리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으로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패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객체 하나 선택해 주시고 중심 해 놓으면 아까 설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6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돌출 기능으로 요 면이 잘 생성된지 보고요. 종료 지점은 두께는 10으로 하고 연산 말씀드렸죠. 여기서 결합 연산을 해주셔야지 이제 이 두 형상이 하나의 형상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그러시면 역시 솔리드는 역시 하나인 거 확인 가능하고 예쁘게 이렇게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윗부분의 필렌지도 그려줘야 되죠. 요 해당 면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원점도 중심점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은 다음에 직사각형 첫 번째 옵션은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지정하는 거죠. 네,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중심점을 알고 있을 때는 해당 옵션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빠른 치수 60 가로도 이제 60 동일하게 주는데, 이 연동 치수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해당 치수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예를 들어 가로 세로 플랜지 사이즈를 바꿔야 됐을 때 어차피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된다 했을 때 이 세로값만 바꿔주면 가로값도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한 번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수정해야 될 때 두 번 수정해야 될 걸 한 번만 수정해도 되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뭐 잘못 입력 오타나 이런 식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연동할 수 있는 치수는 최대한 연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60이 들어가게 되죠. 이어서 필렛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필렛을 한 면을 잡고 하나만 이렇게 넣어줘도 여러 번 해줘도 상관없지만 연속 필렛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R값에 이제 필렛을 여러 번 넣어줄 때는 이 연속 필렛을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을 4개 선택해주면 자연스럽게 4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 필렛이 좋은 점은 이 하나만 이제 빠른 치수를 정해줘도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R값을 하나만 조절해주면 나머지 3개도 같이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훨씬 용이합니다. 어차피 이 플랜지가 서로 뭐 다른 R값을 가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줘야죠. 네, 빠른 치수로 8 지정해 주시고요. 이제 동일 중심점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거리 구속은 안 해줘도 되고요. 아까 이제 패턴 말씀드렸죠. 패턴이 아까는 원형 기준으로 해도 되겠지만 똑같이 원형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첫 번째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 겸 첫 번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를 선택해 줄 거고요. 방향이 2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방향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 방향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진행해야 됩니다. 방향을 보시면 지금 중심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죠. 이 방향 그대로 해주시고요. 개수는 이제 가로로는 2개죠. 그리고 피치 간의 거리는 요 옵션에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거리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중심점을 찍어주면 그 거리만큼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숫자를 입력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방향 두 번째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개수는 2개, 그리고 피치 간의 거리는 똑같이 거리를 이렇게 2개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뭐 가로로 3개, 가로로 뭐 세로로 5개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숫자를 조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사용하는 2가지 옵션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료 버튼으로 밖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중심점을 안 그렸네요. 중심점 이 원을 중간에 또 뚫어줬어야 되는데, 자, 이제 참조로 바깥 부분 가져오고요. 그 다음 똑같이 돌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반대로 지정해줘야겠죠. 보시면 지금 이게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옵셋 비슷하게 줘야겠죠. 이때는 이제 시작을 이제 5mm로 숫자로 줘주면 5mm 띄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종료는 왜냐면 두께를 10을 줘야 되기 때문에 5 플러스 10, 15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띄운 형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뭐 형상이 다 완료됐으니까 필렛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항상 마지막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여러 개를 다 클릭 해주고 동일하게 반경 R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 6개를 다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볼트 이 체결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볼트 모양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볼트 사이즈를 그냥 원하는 케이스 규격을 불러오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사산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겸 대충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고 뭐라 해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파일 생성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M10 나사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통 기능을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물론 스케치 그려서 돌출하셔도 되지만 그냥 원통은 그냥 바로 원통으로 돌출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중심점 기준을 잡아 주시고요. 반경은 18 파이로 요 바꿔 주시고 길이는 5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헤드 나사 윗부분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원래 정상적인 나사라면 뭐 이 십자 홈이 파져 있거나 아니면 육각 렌치로 쪼을 수 있게 육각 모양이거나 하는데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원통을 하나 더 활성화해 준 다음에 아랫부분을 잡고 이제 길이는 뭐 마이너스로 해주고 직경은 M10이니까 1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 놓을게요. 그리고 불 연상 형상으로 결합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사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나사 플래그 기능이 있습니다. 원통에다가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나사 플래그 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 면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원통 측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유형의 이 크기, 어떤 유형의 나사산을 만들지를 다 옵션이 뜨게 됩니다. 만약 길이 유형을 전체로 지정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산이 다 나 있고 그럴 필요 없이 끝부분만 내겠다 하면 사용자 정의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10mm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두 개 나눠져서 이제 나사산이 들어가는 면과 들어가지 않은 면 이렇게 구분되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핸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핸들 기능은 뭐냐? 이 파트를 삽입할 때 이제 구속을 저희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을 걸어줄 텐데 어떤 구속을 걸지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삽입했을 때 구속을 매번 삽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위치만 지정해주면 어떤 구속이 들어갈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윗부분은 일치 구속을 시켜줄 겁니다. 왜냐면 바닥면과 일치하도록 딱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윗면은 일치 구속을 넣어주고요. 이제 원통 부분은 이제 동심 구속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럼 아직 자유도가 남아있으니까 회전 잠금까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제 관리자 탭에 보시면 핸들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핸들이 두 개 표시됐다는 것은 방금 넣었던 핸들이 두 개 정상적으로 삽입됐다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이제 M8 나사를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이름을 M8로 해주시고요. 사실 뭐 요거는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구분하기 편하게, 자, 원통으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은 8로 이렇게 원통을 그려주시고요. 자, 윗부분 한 16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결합까지 해주시고 똑같이 외부 나사 플래그, 자, 지금 MC로 되어 있지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원통 사이즈에 맞는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치는 1로 자동으로 지정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1.5 이렇게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피치 값을 따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똑같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어셈블리 핸들을 넣어줄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일치 구속은 윗면에 넣어주고 원통은 동심 구속에 회전 잠금 체크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어셈블리 환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어셈블리 환경으로 하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환경에 들어가면 어셈블리 관리자 창이 추가로 표시돼서 어셈블리 관리자 창이 있으면 지금 어셈블리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당 바디를 기준으로 나머지 볼트들이 삽입될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고정을 꼭 해주시고요. 네,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M8 나사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M8 나사를 이렇게 요 부분들에게 여러 테두리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유형에서 자동 홀 매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 홀 매치 기능을 사용하면 이 불러오는 파트를 홀에 있는 부분은 다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지에 홀이 있는 부분은 요 나사들을 바로 한 방에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해당 플랜지 위로 갖다 댔더니 보시면 지금 M8 나사만 넣을 건데 M10 나사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홀 필터 기능으로 최소, 최대 직경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8로 이렇게 입력해 보면
구멍이 8mm로 뚫려있는 홀에만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윗면도 똑같이 M8 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윗면도 면을 잡아서 선택해주면 되고, 이 어떤 면을 선택해주는지도 따라 중요합니다. 이 면을 선택해줘야지 이쪽 방향에서 볼트가 삽입되고요, 반대쪽 면을 선택해줬으면 반대쪽에서 볼트가 삽입되는 형상이 될 거예요. 그걸 잘 고려해주시고 어떤 면을 선택할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핸들을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컴포넌트 구속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요 후속 조치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용을 눌러보면 자동으로 저희가 아까 지정해놨던 구속 조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원래 정석적으로 했으면 이 볼트를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넣어준 다음에 하나하나 구속을 다 걸어줬어야 됩니다. 이 나사를 이제 구속할 때만 생각해 보셔도 이제 먼저 위평면을 기준으로 딱 밀착해야 되니까 평면 일치 구속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원통의 중심점이 일치돼야 되니까 나사 하나당 최소한 2번의 구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M8 나사만 해도 2, 4, 6, 8, 10개니까 최소 20번의 구속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어셈블리 핸들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한 번만 어떤 구속이 들어갈지 지정해 놓고 이렇게 홀 매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간 어셈블리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양심 고백 하나 비슷하게 하자면 현업에서, 그러니까 실제 설계하시는 회사에서 설계팀에 계시면서 혹은 뭐 연구소에 계시면서 이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댐에 있는 저희 엔지니어들보다 훨씬 설계를 잘 하실 거예요. 이런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설계를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 설계에 대한 이론을 저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훨씬 더 잘 하실 텐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 GW3D라는 프로그램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몰라도 설계를 할 수 있고 뭐 설계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10번 클릭할 거 1번 클릭하게 만들어주고요, 20번 클릭할 거 2번만 클릭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꿀팁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설계할 때 예를 들어 동일한 파트를 여러 번 넣어야 된다, 하지만 구속 조건이 다 똑같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이 어셈블리 핸들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삽입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M10 나사도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면 똑같이 선택해 주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왜냐면 요 최소 치대 직경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최대만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소를 요 8로 해놓고 최대를 10으로 해놓았을 때 뭐 겉보기엔 뭐 이상 없어 보이지 않나 싶은 때 잘 보시면 홀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M8 나사를 넣었던 곳에 겹쳐서 M10 나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컨트롤 Z로 언두 해주시고 이제 최소 최대 직경을 10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최소 직경을 다르게 해줘야 돼서 뭐 여러 홀 사이즈에 다 매칭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M10 나사를 10mm 홀에 넣어줘야 될 경우는 이렇게 10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10 나사가 총 6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구속 조건도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떠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떠 있는 건 뭐냐?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희는 아까 어셈블리 핸들 기능을 통해서 구속을 다 줬잖아요. 이럴 때는 재생성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구속들이 다 들어가게 됐죠. 구속 정보를 확인해 보셔도 정상적으로 구속이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부분은 갈색으로 표시됐고 구속이 된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확인되시죠? 실제로 근데 설계하실 경우에 이런 볼트는 따로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이런 기능이 필요하시다, 뭐 예를 들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볼트에 대한 해석값도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형상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꼭 볼트가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경우에 이런 홀 부분에 맞는 컴포넌트를 끼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홀 자동 매치 기능과 어셈블리 핸들 기능을 꼭 한번 활용해서 설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클릭할 거 10번만 클릭해도 되고 20번 클릭할 거 2번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좀 엔지니어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능들이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잘 숙지하고 있다. 역시 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서 남들은 노가다 할 때 나는 이런 기능으로 딱 하면 뭔가 엔지니어로서 약간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느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소프트웨어 구매 시 상담이 답답하거나 기술 상담이 복잡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판매와 공급만 하고 자체 엔지니어가 없는 곳과 상담하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경우 기술 지원이 제조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저희 이거되면 자체 엔지니어 팀이 직접 기술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같이 다양한 기술 컨텐츠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거되면서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더 나은 기술 지원과 풍부한 혜택을 받아보세요.